안녕하세요. 최수홍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민진아입니다. 네, 오늘은 당뇨병과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 망막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저와 함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이시죠. 건국대병원 내분비내과의 최수홍 박사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이 당뇨병은 정말 많은 합병증이 따라오는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바로 눈에 생기는 망막증이라고요. 네, 당뇨 환자들이 이 일생을 살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데 여러 가지 피해를 봐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눈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 장애자가 되는 거죠.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지금 우리 당뇨병 환자 보고 있으면은 31살 먹었는데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당뇨병 때문에 합병증 와가지고 이게 시력 장애 돼가지고선 올 적에 보면은 꼭 다른 사람이 이렇게 데리고 와야 돼요. 얼마나 불쌍해집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또 한 50세 먹은 그분은요, 직업이 뭐냐 하면은 저는 괜찮았는데 당뇨병으로 했다가 눈이 망막증이 와버리니까 안마사 하고 있어요. 뭐 인생이 그냥, 물론 이제 당뇨병의 망막증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그죠? 시력이 잃는다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발을 갖다 절단하게 돼가지고선 장애자가 된다는 것도 있고, 신장이 나빠가지고선 혈액투석 계속 한다는 것도 큰 장애지만은, 그것도 큰 문제지만은, 정말 이 망막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대표적인 질환이죠. 즉, 망막증은요, 후천성 실명제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태어날 적에는 눈이 괜찮았는데, 나중에 눈을 멀게 된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더 괴로울 것 같아요. 다 보고 있다가, 다 커가지고, 그죠? 27살 때 하나도 안 보여주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세상이 그렇지 않다고 믿었던 사람은 괜찮은데, 얼마나 절망에 빠지겠어요, 그죠? 네. 50살 먹은 사람이나 30살 먹은 여자 환자가 말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치료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다 옛날 잘못 치료한 경우에는, 인수분포 치료는 이렇지 않은데, 옛날 치료하는 경우에는 15년 이상 되면은 약 한 98%, 78%, 그러니까 망막질환이 발생한다고 보고합니다. 이거는 구식치료하는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죠. 구식치료 그렇게 망가지니까 실명이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네, 이렇게 시력을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하는 게 참 중요할 텐데요. 이런 당뇨병성 망막질환, 망막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럼 당뇨병이 왜 오느냐? 그걸 조사해 봤더니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공복 혈당치예요. 63부터 105까지는 괜찮아요. 105 이상 되면은 망막증이 많이 발생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19-2시간 혈당치도 165까지는 괜찮아요. 160원 되면은 망막증이 심하게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식후는 165까지 조절이 되는 거예요. 식전은 105 이상까지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상결 혈당치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당화 혈색소라는 게 있어요. 해먹으로 이제 몇 퍼센트가 당과 결합되냐를 맞는 것이 당화 혈색소인데 6% 정도 되면은요, 합병증 오기 시작해, 이상이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은 혈당의 당화 혈색소를 6%가량은 돼야 된다. 그 이해해야 되지. 올라가면은 우리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혈당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있어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혈당 관리한다고 해서 너무 작게 먹어가지고 영양실조가 오면은 혈당은 정상화 되더라도 망막증 와요. 그래서 저 얘기는 말이야, 근본적으로 잘 먹으면서 몸무게가 이제 체중이 이제 영양소 좋으면서 혈당이 높은 합병증 오는데, 만약에 아주 시급하게 작게 먹으면은 혈당치는 너무 떨어져 정상화 되지만은 영양실조 때문에 몸이 싸그러져가지고 합병증이 또 와요. 눈이 아파요. 똑똑하죠. 근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돼. 잘 먹는 경우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혈당 관리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정상적인 영양 상태 하에서는 혈당 관리가 중요한 거죠. 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단 말씀이죠. 네, 그렇죠. 그 데이터 보면죠. 그러면 이 혈당 관리가 6이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6이하가. 거기서부터 당에서 7% 쭉쭉 올라가게 되면요. 이 망막증은 급격히 증가하죠. 그죠? 신장증도 급격히 증가하죠.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말초신경제, 신경도 계속 망가지고, 미세 단백뇨는 신장도 소변에서 그 단백질 나오는 게 계속 증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6% 조절이 된다는 게 다시 확인됐죠. 그죠? 이렇게 당뇨병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가 신체가 망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망가진 게 합병증인데 하려면은 당화혈색소가 정상을 유지해야 된다. 그것도 올라갈수록 우리 망가질 확률이 많다는 게 알게 됐죠. 이런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해서 당뇨병 치료를 해야만이 합병증 예방할 수 있는 치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 잘 되게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죠. 근데 아까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것은 잘 먹으면서도 영양소가 좋으면서 혈당 조절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당화혈색소가 6%대로 유지되는 것과 더불어서 또 식사도 잘해서 에너지가 그만큼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오늘 만나본 사례자분도 바로 이 당뇨 망막증 때문에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분이라고 합니다. 네, 직접 만나 뵙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라남도 해남군. 약 3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다는 김양호 씨. 30년 저쪽에 보건소에서 이 허리가 아파서 갔던가, 그때는 허리가 잘 아팠다고. 갔더니 어지럽고 오락게 허리가 이렇게 걸음도 못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혈당 검사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아주 혈당이 높았던 모양이야. 그때 이제 엄마 나갔다는 기억이 안 난디. 그래서 내일 또 오라 해서 그 뒷날 또 저렇게 바로 그냥 당뇨 환자로 거기서 판명을 해버렸다고. 그 후 약 20년간 당뇨약을 복용했지만 차도가 없었다는 김양호 씨. 뒤이어 찾아온 합병증 때문에 한쪽 눈의 시력까지 잃게 됐다는데. 태어났다는 증거라 하더라고. 병원에서 인슐린에 대한 약을 묻고 집에서 사약으로 뭐 좋다는 건 다 먹어봤대. 그래도 별로요. 이렇게 좋을 때는 좋다고 올라갈 때는 팍 올라오더라고. 그런데 눈 한 짝을 잊어버렸다고. 왼쪽 눈에가 혈관이 터져서 딱 안 배불더라고. 그래갖고 이 실명을 거의 해서 안 뵀다고. 결국 먹는 약 치료를 중단한 김양호 씨. 새롭게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게 됐다는데 현재는 초기에 비해 인슐린 주입량도 많이 줄어든 상태. 이게 4만 주입을 시켜버려. 지금 인슐린 양은 네. 처음 달으셨을 때하고 지금은 양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약 만 안 넘으면 18단위를 맞았는데 그때 병원에서 나옴시로 지금은 8단위로 줄었어. 그러니까 10이 줄었지. 만 안 넘으면. 많이 보존되셨나요? 예. 인슐린 펌프 착용 7개월째인 현재 꾸준히 정상 혈당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김양호 씨. 인슐린 펌프 착용에도 많이 익숙해졌다는데 내가 처음 생각할 때는 이 못을 들불 때는 이렇게 배에다 대고 듣거든. 무거운 거 들불 때는. 그래서 매우 불편할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여가 지금 바늘이 꽂혀갖고 있거든. 야, 괜찮아. 야, 두드려도 괜찮아. 눌러도 괜찮아. 자신이 건강해진 만큼 자신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김양호 씨.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 살라고 마음 먹으면은 다뤄야 된다고. 살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죽으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그대로 가고, 나 조금 더 살아야 쓰겠다 한 사람은 뽐뿌를 달아야 된다고. 이제 가서 교육 받으면은 소리가 나온다고. 여태 헛세상 살고 헛짓거리 했구나 한 것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
그래, 여기서는 말해도 안 돼. 거기 현장에 가서 교육받고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하면은 그때서 깨우친다고. 당에 좋단 회당아 뿌리나 돼지 감자 그런 거 묵지 말고 큰 병원에 가서 정식적인 진단을 받고 합병증 없이 인슐린 기계 찬 것이 나는 최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먹는 약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복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당뇨 합병증인 망막증이 생기셨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오랫동안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혈당 관리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더 당연한 거죠. 무려 20년 동안 이 몸을 망가뜨린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20년간 이 먹는 약을 먹었고 계속해서 나빠졌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말기에 가서는 4년 정도나 5년 동안은 인슐린 주사기로 만든 주사치료를 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착한 모병석처럼 의사 하는 대로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근데 망막증 와가지고 시력이 나빠졌어요. 그렇죠? 그냥 왜 망막증 왔을까요? 아까 봤죠? 그림 보면은 당화혈소가 정상이면 망막증이 안 와요. 6%. 그러니까 이게 6% 이상이 했단 말이죠. 실제 이 환자의 혈당이 높은 거예요. 높았던 거예요. 그것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20년 동안 높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환자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혈당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치료를 갖다가 계속 같은 병원에 계속 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망가지는 거죠. 이게 중요한 점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잘못하면 일주일 내에 효과가 나빠요. 알아요, 자기가. 당뇨병은 너무 서서히 망가지기 때문에 너무 차니까 그냥 계속 조금 차이니까 20년 동안 끌고 가면서 나빠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신 거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하지만 다행인 건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신 후에는 지금은 정상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네, 식사도 편하게 하고 계시고요. 빠졌던 체중도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하십니다. 이 정도면 일단 다른 합병증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합병증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좋아지겠죠. 이거 보세요. 만약에 그 환자가 올바른 치료를 갖다가 8년을 시작했다 하면은 망막증이 거의 확률적으로 적죠, 그죠? 신진환도 마찬가지, 74%가 감소했어요. 콩팥도 안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혈관이 망가지는 게 망막증인데 망막의 혈관이 망가졌다고 확인이 되면은 신장도 똑같은 혈관이 망가져 신진환도 오는 거예요. 그 둘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MC가 얘기한 대로 다른 합병증도 좋아진 거죠. 이게 다른 병도 다 똑같이 몸은 하나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꾸준히 정상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고 몸 상태가 회복돼 가다 보면 완치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 몸이 좋아졌어요. 이 환자도 보니까 뭐 30년 동안 계속 나빠지다가 20년이지만 나중에 인슐린펌프 달았으니까 많이 좋아졌잖아요. 생활이 좋아졌죠.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몸 상태가 회복하는 거예요. 눈 상태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당뇨병에 보고한 거 보면은요, 췌장 기능이 인슐린펌프 치료하면 계속해서 좋아집니다. 나빠지는 게 아니고. 그 당화혈소수는 6%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215명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발표하면서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당뇨병 완치학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회장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죠. 이런 놀랄만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도 그렇잖아요.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럼 완치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하면 당뇨병이 완치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네, 이렇게 인슐린 펌프 치료는 단순히 당뇨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한 치료법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런 인슐린 펌프 치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앞서 사례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연세가 좀 있는 환자분들도 금방 적응하시는 걸 보면 사용법이 간단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럼요. 뭐 기계 다는데 한 20초. 어떤 사람들은 난 참 이게 정보라는 게 참 이게 잘 흐르지 않는 좀 그런 데가 있나 봐요. 이건 그냥 뭐 한 10초 내에 다는 건데 뭐 수술하는 거 아니냐, 배를 째는 거 아니냐. 아니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준 적 한 번도 없고 그런 적도 없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바나나 꽂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금방 적응하고 그 다음에는 사용법도 보면은 뭐 밥 시간대마다 그냥 그 밥 먹다가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하루에 3번. 나머지는 기가 알아서 자동하니까 달자마자 금방 이거 사용할 수 있죠. 네,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막증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인슐린 펌프가 효과적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미 합병증이 생긴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합병증이 왔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안 좋아진 경우는 뭐냐면 레이저 치료해가지고서 망막을 갖다가 불이 태워버렸단 말이야. 강한 빛으로. 그럴 때는 거기는 혈관도 태우면서 거기는 신경까지 다 태워버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정상적으로 만들어도 신경 한번 죽으니까 안 사유죠.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망막증이 없어져요. 그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지 일이 되지. 근본적으로 혈당 높으면서 안과 가봤자 좋아질 리가 없죠. 그죠?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인공췌장기 치료해가지고 인슐린 펌프를 치료하면은 근본적이 없어지니까 혈관이 좋아지죠. 망막증 있더라도 좋아져요. 그다음 너무 많이 망가뜨리면은 조금 좋아지다 강도겠죠. 그죠? 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좋아지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질병들 때문에 당뇨 치료 말고도 이것저것 받는 치료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도 인슐린 펌프 치료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인슐린 펌프 치료는 55원 안 되는 물건을 갖다 대고 주사바늘 하나 꽂아놓은 상태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아까처럼 눈이 나쁜 사람도 눈이 좋아졌어요. 이 환자처럼. 그죠? 그러면 다른 그 합병증들도 다 좋아지겠죠. 신장도 좋아지고.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중요한 점은. 당뇨 환자가 그렇게 한 5가지 병에 갖게 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의 가장 뿌리가 되는 치료를 못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뿌리를 갖다 제거해버리면은 좋은 뿌리로 바꿔놓으면은 5가지 병이 다 낫겠죠. 그러니까 신경과 갈 필요도 없고 뭐 이상한 치료 할 필요 없죠. 그죠? 네, 방청객분들의 궁금증까지 함께 해결해 봤습니다. 네, 박사님, 이 사실 당뇨 합병증이라는 게 한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더라도 몸의 다른 부분들에 이상이 있다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한 기관이 망가져서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다른 기관들도 같이 망가져 있는 건 사실이죠. 그 몸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뭐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 병의 성인병의 백화점이다 그러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망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아주 많이 망가지지 않아서 잘 띄지 않았을 뿐이지 한 10% 정도 망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찌감치 망가지기 전에 빨리 와서 그걸 막아야 돼요.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그래서 이 환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건강해진 거죠. 조금 더 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될 수도 일찍 치료하면 더 망가지기 전에 훨씬 난 거죠. 그래서 말기에 인식범부 치료라는 말은 정말로 잘못된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방청객분들 질문 중에도 있었는데 결국 그럼 다른 지병들이 있다고 해도 당뇨 치료 하나만이라도 확실히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몸이 다 좋아질 수 있겠네요. 당뇨 치료라는 것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구식 치료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여러 몸을 갖다가 계속 망가진 사실들 지금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합병증 꼭 온다고 얘기하지 않나. 그죠? 그런 치료하면은 더 망가지는 거고 그때 망가지니까 그게 아니라 새로운 치료, 정말 건강한 치료, 이 환자가 치료했던 치료를 망가지기 전에 빨리 하면은 훨씬 낫겠죠. 그죠? 그래서 초기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뇨 치료 하나만이라는 말이 모든 것의 합병증을 다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당뇨 치료가 이 구속 치료가 잘못됐기 때문에 눈도 멀고 콧바도 나빠지고 신장도 나빠지고 쇠투석하게 된 건데, 그렇죠? 당뇨 치료 한다고 해서 그 옛날 치료하면 더 나빠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좋아지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올바른지 알면은 그 치료 방법을 빨리 해야만이 합병증 오기 전에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당뇨 치료로 모든 걸 해결되는 게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오늘도 건국대병원 최수봉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요, 인슐린 펌프의 좀 더 자세한 사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인슐린 펌프 치료를 고려 중이던 분들이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